전준철 변호사가 요즘 아주 핫한 인물입니다. 전준철 누가 추천했느냐라고 했을 때 뭐 나왔지요. 답은 이성윤 최고위원으로 나왔는데 자 근데 이성윤 최고위원이 말이죠. 전준철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맞는 얘기일까요? 자 그리고 이 최근에 이 사법부 기류가 좀 많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김태현 기자를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김태현 기자를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와 함께 소상한 지금 법조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김 기자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네네. 자, 일단 전준철 변호사의 2차 종합특검 추천 논란이 큽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로 그 김성태 변호인인 것은 맞지요? 예, 김성태 변호인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또 오마이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네.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 4개월간 이제 그 상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그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한 두 가지 이제 양가적인 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하나는 김성태 그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그 변호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팩트인지는 잘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변호를 맡았다가 빠져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런 큰 로펌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변론하지 않고도 그냥 이름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다. 왕왕 그런 일들이 있어서 실제 그렇게 변호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제 뭐 매불쇼나 그런 영상들 찾아보니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나와서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전준철 변호사를 실제로 봤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변호했네요. 이름만 올린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어제 뭐 그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살펴보자면, 지금 이제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를 했던 것으로는 보이는데, 요 분을 왜 추천했는지, 그리고 요 시기에 이 사람을 추천했다가 그 사과까지 올리는 게, 사과문까지 올리고, 그 뒤에 또 다른 이제 설명이 나오면서 계속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조금 더 좀 팩트 체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이성윤 최고위원이 어제 그 김어준 방송 나와서 한 말이기도 하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말이기도 하고 본인 SNS에도 남긴 말이기도 한데 그 이 전준철 변호사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변호는 맞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는 보았다고 하니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성윤 의원이 설명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전준철 변호사의 입장문을 같이 올렸는데 거기에는 쌍방울 측의 임직원들을 변론한 적이 있다. 배임 횡령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의 요청으로 이제 수사 중간에 잠깐 변론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변론을 맡았던 부분은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횡령 배임에 대한 것이었고 대북 송금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었다라는 점까지는 지금 본인의 이제 해명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이제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을 변호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성윤 의원이 마치 이제 음모가 있는 것 같다.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의혹이 확산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달을 드리고 이분이 이제 실제로는 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한동훈 그 검언유착 사건 이 사건을 이제 수사를 했던 사람은 맞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받았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던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잘 보시면 주가 조작 사건, 그 김건희 관련 사건, 그리고 그 당시 검언유착 관련 사건을 했으면 그 윤석열과는 척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 하나하나는 윤석열 라인의 검사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본인이 직접적으로 좀 싫어하는 티를 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각을 세우고 나온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변호사로 간다는 거는 이제 검사로서의 그 생활을 끝내고 돈을 네. 벌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네. 로펌에서 이런 김성태 사건 같은 이제 큰 쌍방울 사건 같은 그 사건에 이제 이름을 올리고 돈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면 사실 큰 로펌에 있으면 이름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로펌의 생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만약에 아무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더라도 네. 이게 이제 청와대나 다 논의가 됐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런 사람을 요 시기에 이제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성윤 의원도 알았어야 되는 것인데 네. 그 부분이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성윤 최고위원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늦춘 이유가 윤석열이한테 그렇게 짓밟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법무연수원 저기 진천에 있는 그곳으로 귀양 가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근데 어쨌든 김성태 사건에 다시 집중해서 네. 그렇게 뭐 사건별로 나누고 그래서 여기에 가담하면은 괜찮고 저기에 가담하면은 안 괜찮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태 사건은 네. 뭐 한마디로 말해서 김성태에게 거짓말 시켜가지고 아무 상관없는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골탕 먹이고 본인은 이제 그래서 검찰의 예봉을 피하고 그 큰 그림, 큰 기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준철이 나는 그건 몰랐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서요. 어떻습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검사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인을 정치인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도구로 써야 되는 것처럼 네. 그분이 정치인 한 명 한 명에게 이제 너무 빠져들어서 생각기보다는 도구로 써야 되는 것처럼 검사라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번 논란에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을 수사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네. 검사라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네. 항상 큰 시류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그렇지. 그리고 그 시류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자기가 어떤 이제 거절이나 저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 조직에 거스르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검사와 그리고 검사와 검찰 대상으로 하는 2차 특검에 부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준철이 이제 2차 특검을 하는 것이 별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제 논리로 갔다면 모두가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됐을 텐데 지금은 너무 이제 개싸움처럼 지금 가고 있는 거라서 본질이 조금 흩어지는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준철 변호사가 지금 2차 특검을 막기에는 이미 논란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 검사는 검사다라는 생각이 지금 그동안 우리가 잠깐 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이번 전준철 검사 추천은 좀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검사는 검사다 이 말씀 굉장히 중시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을 다시 복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윤석열이가 문정권 초기에는 말 잘 들었어요. 그래서 뭐 당시 문정부가 원했던 수사를 열심히 충실히 담당했죠. 그 중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사도 있었고요. 그렇잖아요. 한동훈이 시켜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름이 같은 이준석 동원해가지고 이재명 죽이려고 했잖아요. 문정부에 오더 받아가지고 난 그렇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마치 이제 뭐 중수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동의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초기에는 윤석열이 그렇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로 잘 나가다가 검찰 내부에서 이제 비판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직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네. 그때는 또 본인이 검찰총장이 된 이후고 모든 실권을 다 장악하면서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 마각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검사들 특히 검사 출신들은 하여튼 자기한테 자리를 준다든지 돈을 주면은 충성을 합니다. 거기에 열심히 충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에 들어가서는 쌍방울 변호사가 돼서는 쌍방울에 들어간 건 아니고 쌍방울을 변호하는 이런 로펌에 들어가서는 그 로펌이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충실히 했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렇다면 전준철 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모해함으로써 그 로펌에 또 쌍방울의 이익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걸 알고 대노한 것이다. 그런데 왜 이성윤은 또 정청래는 이것을 전혀 가늠하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요. 그 청와대가 이 사람 추천했을 때는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런 반응도 보였다고 합니다.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예. 어떻게 이 정청래 대표가 이성윤 최고위원이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까? 이게 전준철이가 쌍방울의 변호를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 몰랐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몰랐을 리는 없다.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사람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정청래 대표는 몰랐다 뭐 그런 얘기들까지 지금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몰랐다면 몰랐다는 것 자체로도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럼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선 3특검이 못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적인 열망이 있는 이 그 새 특검이 제대로 못했던 일들까지도 만약에 2차 종합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모든 비판을 다 오롯이 본인이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논란을 안고 만약에 시작이 됐다면 특검이 이제 출범한 이후에 이 논란이 나왔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참. 일단은 이것도 그렇지만은 이성윤하고 정청래가 짝짝꿍해가지고 이렇게 전준철을 추천했단 말이죠. 이 과정도 상당히 그 논란이 많습니다.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법사위 패싱하고 최고위 패싱하고 이래도 되는 것인가? 흥분하는 의원도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제 이동형 TV에서 출연했을 때 이제 전준철 변호사가 실제로는 뭐 수사를 잘했던 변호사였고 그리고 반윤인 것도 맞고 그리고 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그 일시적으로 잠깐 변호를 했던 것도 맞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특검이 또다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 특검을 찾는 과정에서 수사력이 있는 사람을 좀 추천을 하다 보니 이 전준철 변호사가 추천이 됐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엄청 욕을 먹던데요. 근데 실제로 특검이 또 출범하면서 이 특검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는 것도 또 맞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저기 수사 경험자 중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검찰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없지. 어? 검찰뿐만 아니라 이제 요번 특검 2차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그 3특검이 나왔을 때 그 확인을 하지 못했던 내용들까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이제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특검이 무용론 뭐 특검의 비판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분명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려는 사람들이 없는 것도 제가 취재를 해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김성태 회장을 그 변호했던 인물을 그리고 이 논란의 이제 조작 수사에 그 관련된 인물을 이제 추천하는 것은 저는 정무적으로 왜 판단하지 못했는가라는 점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검사는 검사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말이죠. 그 사실은 임은정 현 서울 동부지검장 이 사람도 맛이 갔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만 맛이 갔다고 얘기 듣기 전에 그래도 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검사로 이렇게 평판받았을 그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데 있어서 윤석열이나 이성윤이나 일심동체였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어요. 저는 네. 그때 이게 무슨 얘기지 했었는데 이성윤 최고위원도 검사는 검사 아닙니까? 검사 출신이니까요. 맞습니다. 검사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트랙으로는 하나를 좀 더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이화영 부지사 변호사들이 이제 초반에 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합류를 했던 것 같아요. 이화영 그래서, 부지사 그 변호인 중에 예. 그래서 초반에 이제 변호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에는 이번에 정청래 대표의 법률특보 서민석 변호사도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 이제 지금 방송 많이 나오는 분인데 그 설주환 변호사라고 설주환 그분들이 지금 있던 시기에 요 최근에 이제 뭐 조작 수사가 있었던 그 문제들이 불거졌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보도를 찾아봐도 아니면 이제 제가 직접 취재를 해봐도 그 시기에 이제 벌어졌던 문제들인데 이게 변호사들이 변호를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하려고 이제 한 자리 받으려고 갔다가 만약에 이제 본인이 한 자리 못 받아서 뭐 변호사를 그 변호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그 시기에 어떤 목적이 있었다 이러면 저는 이런 분들은 정치계에서 퇴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본인의 그렇죠. 이익을 추구하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화영 부지사 변호에 실패하는. 네. 그렇죠. 네. 누군지는 좀 뭐 저는 속으로는 좀 짚이긴 하는데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어제 그 김상민이 또 또 누구죠? 김예성이 네. 김건희와 다 유관한 인물들인데 그 전부 무죄 공소기각 정말 망신스러운 공소기각까지 났는데 이 민중기 특검에 의한 기소였단 말이죠. 물론 맞습니다. 사법부가 이상야릇한 판결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 민중기 특검은 왜 이렇게 부실한 수사를 많이 한 건지 왜 이런 판단을 많이 받을까? 근데 이번에 2차 특검이 판사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권성동 판사 출신이죠. 네네. 제2의 민중기 특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이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항상 그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곽상도나 곽상도의 아들 혹은 이제 여러 고위공직자의 그 범죄와 비슷한 유형의 적은 뭐 금액의 그 일반인들 사건을 보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온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에게 오히려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을 더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고위 공직자에 대한 그 판결은 기본적으로 봐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가. 예. 근데 그런 이제 과정에서 보자면 네. 이번 그 김예성, 김상민 두 사람에 대한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일반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됐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뭐 가령 이제 김상민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판결문에다가 특검이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5번 이상 이제 반복을 했다고 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5번 정도 이제 반복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까지 들어가 있었냐면 그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대신 사줬다라는 점을 증명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뭐 김상민이 산 건지 김건희의 오빠가 산 건지 금액이 혼재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김예성 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김건희나 아니면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이제 무죄를 줬을 것인가라는 점이 이제 한 부분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민중기 특검이 애초에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라는 부분이 다른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일부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한 부분도 계속 취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예. 김건희 특검이 그렇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김건희 특검 되게 허술하다라고 이제 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허술한 수사를 했다. 최근에 이 김건희 부하주기 판결, 부하주기 공소유지가 있었다고 보세요? 뭐 봐주기 공소유지라기보단 봐주기 위한 수사를 했던 것 아닌가. 그리고 봐주려고 했던 의도가 만약에 없었더라도 그러면 무능한 수사를 했던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했던 것 중에 김상민, 김예성뿐만이 아니라 그 양 공무원에 대한 이제 사건도 공소 기각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소 기각이 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못 보는, 그러니까 법조 취재를 하면 거의 못 보는 일입니다. 그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이 기소가 잘못됐다라고 글쎄 말이야. 하는 경우도 공소 거의 기각이 없습니다. 벌써 몇 번째야 이게.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자면 애초에 공소 유지를 할 만큼의 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 특검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짧게 여쭙고 이게 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네네네. 2월 19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한덕수 판결문을 보면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내란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선출을 받은 정치인이 네. 이렇게 내란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애초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네. 국회에다 군인을 보내는 시점에 이건 위헌 위법이고 내란으로 이미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도 뭐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윤석열에 대한 선고는 사형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론적 얘기예요? 좀 현실이 가미된 얘기예요? 원칙론적 얘기인데 이거 외에는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무죄가 나거나 뭐 공소 기각이 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무죄를 주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고요. 네, 공소 기각을 주는 것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만약에 네. 이제 뭐 검찰의 수사 범위가 공소 기각이나 아니었다. 뭐 무죄나 마찬가지지 사실은. 네. 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아니었다. 뭐 네. 공수처 수사 범위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네. 직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예.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뭐 조의대가 1년 반이면 이제 끝나는데 본인이 그렇게 자기 인생 나머지 인생 전체를 걸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서초동에서 이상한 소문이 자꾸 돌아가지고 참 염려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원칙론적으로 직위원이 당연한 판단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김태형 기자님, 뉴스토마토 우리 법조 기자이신 김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